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가 좀 하여튼 뭐 날씨가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충들 믿음과 신뢰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갖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자기가 하이브리드 차 샀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타페를 샀다 칩시다. 근데 뭐 누군가 자꾸 산타페 안 좋대. 그러니까 제가 산 차를 누가 자꾸 안 좋대.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런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자기 차값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분여해서 맨날 그러잖아. 아파트값 폭락할 때 어쨌습니까? 싸게 내놓지 마라. 그 다음에 아파트 싸게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입주도 하지 마라.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해는 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은 퇴직했지만 일 안 하고 있지만 저 원래 기능장이었습니다. 통신설비 기능장. 14년에 땄습니다. 아이고 딴지 오래됐네. 11년 됐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저는 저 현장에서 정비업을 많이 했었어요. 전자 이쪽으로. 자동차 기능장도 아니잖아. 맞죠? 당연히 저는 기자도 모릅니다. 4기통, 6기통 뭐 잘 모릅니다. 그냥 이해만 하지. 아 이렇구나. 제가 뭐 뜯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론만 배우는 거지.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재밌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아요. 관심 많고 재밌고.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넘어오면서 전기차는 이제 얘기하지 말고, 전기차는 안 팔리니까 하이브리드에 자꾸 전기가 달리잖아요. 전기 전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자 쪽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깔고 가는 이유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다. 저도 또 말씀드리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 주문해 놨는데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8개월 받았는데 8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주문을 해놨는데 가솔린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디젤로 바꿔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출고 기간이 다릅니다. 디젤은 한 달 반 만에 나와요. 가솔린은 2달 반 만에 나와요. 그런 상태니까 계속 파보는 거예요. 제 결정이 맞는지 계속 검증하고 하다가, 그럼 뭐 검증 혼자 해라. 헛소리 하지 말고.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하다 보면 진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 너무 모르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이브리드 차 알고는 사라. 뭐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는 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 장점만 보고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됐고 많이 팔렸어요. 중고차 값도 높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뭐 허니 버터칩이라든지 먹태깡이라든지 이게 한쪽으로 쏠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인기가 식어요. 그럼 다 몇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카니발 정도 사는 사람이면 나이가 20대가 아니잖아요. 인생에 뭐 오만 걸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어느 순간 그게 딱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어느 순간 딱 문제가 풀리면 또 그런 현상이 또 안 나타나요. 그냥 트렌드로 그냥 넘어가. 그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이 하이브리드 트렌드가 맞긴 맞는데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기간이 3년짜리가 이제 끝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수리비 터진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저도 보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카니발을 사서 3년만 딱 탄다, 1년만 탄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사고 연비 좋으니까 뽕 뽑아내고 팔면 됩니다. 근데 저는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트라제는 14년 탔어요. 14년을 타면서 관리도 엄청 잘해줬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능장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자제품이라든지 기계제품이라든지 설명서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거기 시키는 대로 관리 다 해주고, 그래서 차를 오래 타요. 그게 사실은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차를 샀다 팔았다. 살 때마다 취득세 내야 돼. 저 차 팔 때마다 중고차 잘못만 나가고 눈탱이 맞아. 또 살 때 또 취득세 또 내야 돼. 이 샀다 팔았다 하면 결국은 손해거든요. 결국은 안 파는 게 최고야. 그래서 좋은 차를 잘 사서 10년,
15년 뭐 10만, 20만, 30만 타는 게 이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지금은 2025년에는 이런 신기능이 나오는데 뭐 모르죠. 한 5년 뒤나 10년 뒤나 자율주행이 진짜 돼버리면 그때는 또 바꿔야지. 하여튼 뭐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정비사 출신입니다. 뇌피셜 이런 거 없습니다. 확인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했냐? 일단 정비사 유튜버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보다가 보니까 좀 의심이 되는 게 있었어. 이거 어그로 아니야? 고장 안 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뭐냐면 댓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소렌토든 카니발이든, 소렌토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인기가. 소하 기준으로 소하는 카니발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베타 테스터가 먼저 시작됐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긴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쁜 사람들은 그거를 못 읽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읽고 있어. 저같이 이렇게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 퇴직해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댓글이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전파해 드리는 거예요. 댓글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받은 게 너무 많아갖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너희가 문제를 삼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더 파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하이브리드가 엄청 팔렸어요. 엄청 팔렸어. 이만큼 팔렸다 칩시다. 그러면 정비 능력도 이만큼 돼야 돼.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은 전문가가 부족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블루현즈나 동네 오토큐 가면 손을 못 대요. 딴 데 가라 그러고 더 높은 데 가라 그러고. 하이브리드 정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수리 기간도 엄청 길어요. 수리가 안 날 수가 있냐고. 카니발 기준으로는 1.6 터보입니다. 1.6 터보. 그 2.2톤의 큰 차에다가 1600cc 터보를 달아놨어. 이것도 엔진이 약한데 여기다가 미션을 또 알고 보니까 이게 DCT네? 다판 클러치네? 우리가 DCT 왜 싫어합니까? 내구성이 약하니까. 내구성이 약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솔린 DCT 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조사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팔 때 자기들 6단 미션에 DCT 들어간다 얘기 안 해요. 왜냐면 DCT 광고했다가 조졌기 때문에 절대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정비사들이 뜯어보니까 이거 하이브리드 미션 6단 미션 뜯어보니까 다판 클러치다. 응? 듀얼일 수도 있고 트리플일 수도 있고. 근데 뜯어보니까 어쨌거나 결국은 이 클러치가 내구성이 결국은 그거다. 옛날에 가솔린 건식이냐 습식이냐 DCT 작살나는 거 똑같다. 결국은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보까지 달렸어. 엔진이 약하니까 1600cc로 고출력을 내려다 보니까 터보를 다는데, 그럼 이 터보는 고장 안 난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어. CPU를 좋은 걸 사면 돼. 성능이 좋은 걸 사면 되는데 뭐라 해야 되지? 막 그 하는 거 있잖아.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3500cc 배기량이면 맥시멈 이 정도면은 힘이 이 정도면 필요한데 1600cc에다가 터보를 달아 놓으니까 얘가 빡센 거지.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네. 제가 하이브리드가 왜 좀 불안하냐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가 달리는 부품이 엄청 많습니다. 인버터, 컨버터, ECU, IBU, 전동식 에어 컴프레셔, 고전압 배선, 요거만 해서 이렇게 수리비를 제가 뽑아보니까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더라고. 물론 자기가 운이 좋아서 100만원짜리 터지면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셈블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부품이 고장났어, 요것만 딸랑 고치는 게 아니고 복잡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으로 갈아요. 통으로. 그걸 어셈블리를 하지 않습니까? 통으로 교체하는데 유튜브에서 충격적으로 본 거는 미션이었나 그랬나 590만원인가? 이게 원가였어. 원가. 부품값만 590인데 여기다가 공인비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이브리드는 고치기가 어렵다. 수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고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려. 공인비가 뭡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1시간이면 고칠 수 있는 거 하이브리드로 가면 2시간, 3시간 공인비가 늘어난다. 만약에 하이브리드 수리가
대중화돼 있다 치면 서로 경쟁이 돼서 공인비가 싸질 수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원리야. 근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면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원래 시장이 그래. 모든 시장이 그래요.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결정한다. 근데 지금 수요는 많아. 하이브리드 수요는 엄청나. 사람들이 엄청 사니까. 새 차든 중고차든 엄청 사니까. 근데 정비사들이 공급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조금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기능장이라고 좀 깔고 갔잖아요. 전자도 하다 보면 결국은 전기랑 연결돼요. 왜냐면 삼상 380V가 거기서부터 DC로 바꿔서 정유기 쓰고 일단 전기부터 다 시작이야. 전자 쪽 오래 일하면 전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알게 돼 있어. 그러면은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해보고 전기의 특성을 알게 되면 전자쟁이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비를 오래 할 때는 항상 항온 항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실이. 항온 항습이 뭡니까? 항상 온도가 일정하고 항상 습도가 일정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장비가 맛이 갑니다. 전자장비는. 그런데 자동차 이게 본네트지 않습니까? 엔진이 이렇게 있어. 이게 엔진이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엔진 온도 최소 100도 뭐 한 500도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밖에는 몇 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전자 장비를 답니다. 바로 옆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정비를 많이 찾아보면 이 열 때문에, 이 엔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하이브리드 어떤 부품이라든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고장이 엄청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고장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이 전자제품을 엔진 옆에 갖다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품도 많은데 지금 하이브리드 충들 나는 이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 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리고 그 뜨거운 엔진 옆에 이걸 갖다 놨다고? 물론 고장 안 난다 하지만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고장 나는 사람은 뭡니까? 내피셜로 좋다던데, 연비 좋다던데, 영업소 사원이 좋다던데, 그런 것만 믿지 마라. 아니면 자기가 좋을 것이다, 그런 것도 믿지 마세요. 팩트를 보세요. 팩트. 그럼 뭐가 팩트인데. 댓글을 잘 보시라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댓글, 그런 댓글,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니까, 다른 차가 안 팔리니까 다른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쓰는 댓글이다. 읽어봐. 읽어보고 지금 정비사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자기 생각에 꽂혀 있으면 사고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베타 테스트 한 거, 경험담, 후기, 뭐 유튜버들이 꼴랑 30km 타놓고 1시간 주행해놓고 아 하이브리드 끝내주는데요, 이런 것만 듣지 말고 진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험담, 후기는 3만 km 탄 사람들, 5만 km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튜버들이 아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댓글 쓴다고. 그 댓글을 잘 읽어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나이가 좀 있으면은 그거는 구분할 줄 알 거 아닙니까? 하이브리드가 좀 찝찝하면은 먼저 타본 사람들 댓글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주위에 뭐 하이브리드 탄 사람들 한 100명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유튜브에서 댓글 잘 보다 보면은 뭐 영상에다가 댓글 뭐 500개 달린 것도 있고 1000개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읽어봐요. 노보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하이브리드를 깐 지가 좀 오래됐어요. 1년 넘었어. 2년 됐나? 그래서 그 댓글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 까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뭐 현기차 실어서 막 난리가 났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3년 타보니까 이제 일반 부품 보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지나고 보니까 노사장 말이 맞았다.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를 1년만 타고 팔 것이다, 3년 안에 팔 것이다, 5만 킬로 이내에 팔 것이다. 하이브리드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보증 수리 되니까. 근데 저처럼 오래 탈 생각이다,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정비를 왜 생각 안 하냐고. 10년을 탈 건데. 아니면 장기 렌트는 고장나도 되잖아. 나중에 인수 안 하면 되잖아. 렌트값 좀 비싸더라도 자기가 많이 타서 연비 아끼면 되잖아요. 그리고 고장나면 인수 안 하는 거고, 5년 탔는데 나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운이 좋은가? 너무 좋은데 인수하면 되지. 근데 저같이 뭐 리스도 안 하고 렌트도 안 하고 그냥 살 사람들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결론은 하이브리드 충도 미리 샀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자꾸 안 좋다는 소문이 나오면 중고차 값 떨어질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UV에 말하는 겁니다. 카니발, 소렌토, 차량이 큰 것들. 카니발은 공차 중량이 2.2톤 정도 됩니다.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차인데 여기다가 사람 2명, 3명, 4명 타야 되지, 캠핑 장비 실리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구도 실려, 뭐 공구도 실려, 꽤 무거워요. 이 무거운 차에다가 1600cc 터보 엔진을 쓴다는 것도, 만약에 이 엔진이 무리가 가면 갈수록 엔진이 뜨거워질 건데 이 열이 하이브리드 전자계통 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엔진에서 열이 안 나야 돼. 엔진에서 열이 안 나면 안 날수록 하이브리드 차한테 좋은데, 카니발은 이게 엔진이 너무 작아서 열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열이 나는 정도가 있으면 엔진이 다운사이징 됐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컴퓨터도 그냥 아이들 상태 있을 때는 열 많이 안 납니다. 컴퓨터 일 많이 시켜보면 열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전화가 왔네. 전화가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